요즘 은행에서 대출받기 하늘의 별 따기라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 집을 사려고 대출을 알아보는데 한도는 자꾸 줄어들고 이러다 필요한 시기를 놓치는 거 아니야? 하는 불안감에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달려가는 사람들까지 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가계부채의 거울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바로 우리나라 가계의 빚이 2,000조 원을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0조 원 말로 들으면 감도 안 오는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죠? 하지만 이 숫자가 내 통장, 내 삶과 정확히 어떤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결국 우리 주변의 수많은 가정이 집을 사고 생활비를 메우고 투자를 하기 위해 금융기관에서 빌려다 쓴 돈이 그만큼 눈덩이처럼 불어났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 통계를 볼까요?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 잔액이 무려 1993조 1,000억 원을 찍었습니다. 2,000조 원까지 남은 돈은 이제 고작 6조 9천억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해 2분기에는 가계대출 증가세가 더 가파라졌습니다. 불과 몇 달 사이에 금융권 가계대출이 21조 1,000억 원이나 더 늘어났거든요. 그중에서 집을 사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14조 원,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이 7조 1,000억 원 폭증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날카롭게 짚어봐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빚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가 단순히 먹고 살기 팍팍해서 생활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다시 오르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이 커지면서 영끌을 해서라도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몰렸고 주식시장이 좋을 때는 빚을 내서 투자하는 이른바 빚투 열풍까지 가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산 가격이 영원히 우상향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 오를 때는 대출받아 투자한 게 신의 한 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가격이 꺾이는 순간 지옥이 열립니다. 내가 산 자산의 가치는 똥값이 되었는데 은행에서 빌린 대출, 원금과 매달 꼬박꼬박 나가는 이자는 단 1원도 줄어들지 않고 고스란히 내 목을 조여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를 볼 때는 단순히 2,0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돈이 도대체 어디에 쓰였는가를 반드시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금융가에서 아주 뜨거운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대출 오플런입니다. 대출 오플런이 뭔지 아십니까? 은행의 대출 한도가 순식간에 동나버리니까 내가 대출받을 기회를 놓칠까봐 사람들이 은행 앞에 줄을 서서 사정하는 진풍경을 말합니다. 돈을 빌려야 하는 입장에서는 피가 마르는 일입니다. 특히 내 집 마련이 급하거나 당장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사람에게 대출은 투기가 아니라 생존이 걸린 주거 자금이거든요. 그렇다고 국가가 대출을 무제한으로 풀어줄 수도 없습니다. 대출이 폭주하면 가계부채 시한폭탄이 더 커지고 나중에 금리가 튀어오르거나 경제가 망가졌을 때 수많은 가정이 한꺼번에 나자빠질 수 있으니까요. 정부 입장에서도 진퇴양난인 셈이죠. 대출을 옥죄면 실수요자들이 피를 흘리고 풀어주면 부채 폭탄이 터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최근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를 기존 1.5%에서 3%로 높여잡고 약 30조 원의 대출 여력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대출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는 거네 하며 안심하고 달려가실 분들 잠깐만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은행이 빌려준다고 해서 내 한도가 그만큼 나온다고 해서 내가 그 돈을 전부 빚내서 가져다 써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은행이 계산하는 대출 한도와 내가 내 삶 속에서 안전하게 갚을 수 있는 한도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예를 들어볼까요? 월소득이 500만 원인 직장인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다 빌려준다고 하니까 매달 원금이랑 이자로 250만 원씩 꼬박꼬박 갚아나간다고 쳐봅시다. 과연 평탄하게 살 수 있을까요? 평화로울 때는 몇 달 버틸지 모릅니다. 하지만 인생이 어디 뜻대로 흘러가던가요? 갑자기 자동차가 퍼져서 수리비가 몇백만 적시로 깨지거나 가족이 아파서 병원비가 왕창 들어가거나 직장에서 예상치 못한 퇴직 통보를 받는 순간 가계 재정은 그야말로 와르르 무너져 내립니다. 소득의 절반이 대출로 묶여 있으니 작은 충격에도 바로 파산 위기로 직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받을 때 머릿속에서 지워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나한테 얼마까지 빌려준대? 이 질문보다 훨씬 100배는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정말 매달 얼마까지 안전하게 갚을 수 있는가? 지금처럼 금리도 요동치고 부동산 시장도 갈피를 잡지 못하는 시기에는 이 원칙이 곧 생명줄입니다.
지금 금리가 낮다고 변동금리 덜컥 빌렸다가 금리가 치솟으면 이자 폭탄을 맞습니다. 예상보다 소득이 줄어드는 최악의 시나리오 속에서도 내 통장에서 원리금이 문제없이 빠져나갈 수 있는지 냉정하게 계산해봐야 합니다. 더 위험한 건 뭔지 아십니까? 기존 빚을 갚으려고 또 다른 빚을 끌어오는 악순환입니다. 신용대출로 카드값 막고 카드론으로 신용대출 메우고 이렇게 돌려막기를 하면 당장은 불이 꺼진 것 같죠? 아닙니다. 빚의 크기는 줄어들지 않고 몸집만 불어난 채 금융기관만 옮겨다니는 거대한 시한폭탄이 되어 돌아옵니다. 이 굴레에 빠지는 순간 가정경제는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가계부채 2,000조 원이라는 폭풍 속에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내가 가진 빚의 실체를 정확히 마주하는 것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이 얼마인지, 신용대출은 남았는지, 자동차 할부나 카드로는 없는지, 매달 내 통장에서 원금과 이자로 빠져나가는 돈이 정확히 얼마인지 백지에 한번 싹 적어보세요. 막상 숫자로 적나라하게 적어보면 내가 이 정도로 빚에 허덕이고 있었구나 하고 정신이 번쩍 들 겁니다. 반대로 이 정도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겠구나 하고 안심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피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내 주머니에 있는 피 같은 돈으로 투자하면 가격이 떨어져도 버틸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하지만 남의 돈, 즉 빚을 내서 투자했다면 가격이 떨어지는 순간 숨통이 조여옵니다. 상승장에서는 비투가 천국의 계단처럼 보이지만 하락장이 시작되는 순간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밧줄이 된다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결국 가계부채 2,000조 원이라는 거대한 숫자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오직 하나입니다. 빚 자체가 무조건 악인 것은 아닙니다. 집을 마련하거나 사업을 키우기 위해 적절한 레버리지를 쓰는 것은 훌륭한 금융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기준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여야 합니다. 대출 한도가 늘어났다고 해서 한도 끝까지 꽉 채워 빌릴 필요도 없고 집값이 오른다고 광기에 휩쓸려 무리하게 뛰어들 이유도 없습니다. 앞으로 정부의 대출 정책은 또 바뀔 겁니다. 규제가 풀릴 수도 있고 다시 옥죄어 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책이 어떻게 변하든 단 하나의 철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얼마까지 안전하게 갚을 수 있는가. 이 기준을 가장 먼저 세우는 사람이 이 혼란스러운 경제시장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진짜 승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내 돈을 지키는 현명한 습관, 당신의 금고가 함께하겠습니다.